일반적인 우리가 생물학 공법은 미생물량을 조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학 공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살수혈상이랑 회전원판이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접촉산화법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여제를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으니까 미생물량을 임의 조절할 수 있다라고 봐요. 누구에 비해서? 살수혈상이나 회전원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생물량을 임의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접촉산화법에서 부착 미생물량을 임의 조절해서 조작 조건 변경에 대응하기 쉽다라고 나온 거고요. 어쨌든간 접촉산화법, 살수혈상법, 회전원판법 모두 다 부착생물학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여제에다 부착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정상 상태까지의 기간이 길어서 분해 속도가 빨리빨리 제거돼야 되는 거는 얘네가 증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때는 적당하지 않고 분해 속도가 느린 그런 기질의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이 접촉산화법 아니면 부착생물학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정답은 2번이죠. 반송 없어요. 22번 보시면은 회전원판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회전원판은 그 원판 자체가 돌아가면서 물을 폭기를 해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폭기 장치가 필요가 없고요. 충격 부하에 강한 편이고 슬러지 반송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슬러지 발생량도 적은 편이고 정화기구가 단순하다. 회전원판법이 그 안에서 생기는 모델링 같은 것들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모델링도 상당히 복잡해서 이 모델링화 시키기도 되게 어렵고 정화기구가 단순하지 않아요. 정화기구도 복잡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회전원판 자체가 원판에서만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만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판 밖에 있는 그런 그 물이 담겨져 있는 통에서도 반응조에서도 부유 증식하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회전 원판 자체 어떤 정화기구라는 것, 정화기구 자체가 모델링하기도 복잡하고 정화기구 자체도 복잡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생물량의 임의 조절이 가능하지 못하죠. 그쵸? 그래서 부착생물학법의 대표적인 살수혈상하고 회전 원판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량의 임의 조절이 불가능하고 정화기구가 회전 원판은 복잡하고 모델링도 복잡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23번으로 갈게요. 살수혈상 공법에서 연모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어요. 폰딩 현상이죠. 연모타 현상은 살수혈상 반응조 보시면은 살수혈상 여기 그러니까 단면을 그리면 여기에 여제예요. 여제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원형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미생물을 키워 놓죠. 키워 놓고 위에서 요 살수팔이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수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수를 뿌려주면 이 하수들 중에 유기물 같은 것들을 미생물들이 먹으면서 증식을 하고 다시 먹이가 공급이 되면 증식을 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처리된 물은 아래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이 여제 공극이 막혀버렸을 때 우리가 물이 고여서 연모타 현상, 연모처럼 변한다라고 해서 폰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폰딩 현상은 밑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구멍이 막혀서 물이 고인 현상이니까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거 찾으시면 돼요. 여제가 너무 적대요. 여제가 너무 작거나 균일하지 못하면 그 여제 구멍 사이가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제가 견고하지 못하고 부셔졌대요.